예,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법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초선 의원님 공부 모임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돼서 이런 토론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이 고리 또는 사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은 사고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고리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가 고리입니다. 그래서 사고 때와 고리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저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의 그런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 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의원들을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어요. 근데 3명을 채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달 동안이나 6인 체제를 갖고 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 몫에 대해서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직무 정지 상태를 그대로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다가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부랴부랴 3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내놓은 거 보면은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검도 검사도 자기가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발인이 검사를 정하면은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를 한 후에 징계위원 1명을 임명을 했어요. 추미애가.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청구한 이후에 징계위원을 선임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이미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조금 직무 정지 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할 수 있는 거, 고리 시에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된 후, 즉 고리 시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명문 규정이 없으면은 선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례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가 지금 3번째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이제 윤석열 3번째이기 때문에 2번에 걸친 선례가 있어서 선례대로 하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좀 이론 무정하시고 그 이론 무정을 갖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방송에 워낙 의원님들한테 초선 의원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언론 그 출동을 좀 많이 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님의